안녕하세요. 배짱인 지망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행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 쓰는 돈이 있을 거고 해외 현지 돈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를 먼저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총 합쳤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오버되지 않게, 더 넘치지 않게 예산을 잘 짜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싸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항공권, 숙박, 그리고 거기서 이제 즐길 거리들, 뭐 미리 입장권을 끊어가는 경우들,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약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예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싸게 예매를 하냐? 무조건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날보다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7월, 8월이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얼리버드 특가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 5월 첫째 주에 나옵니다. 항공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며칠이다 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8월에 여행을 갈 거지만 3월에 이미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놓는다는 거죠. 항공권은. 그러면 남들보다 10만원 혹은 20만원 싸게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숙박.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리인데요. 내가 이 방을 2달 전에 사는 것과 일주일 전에 사는 거는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좀 숙박도 같이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렴하게 여행을 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항공권과 숙박이 해결됐으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됐어요. 제 생각에는 6, 70%는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일단 한국에서 최대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한국 원화를 쓰는 것과 그 나라 현지 돈을 쓰는 걸 나누라 했냐면 일단 우리는 원화에 익숙하잖아요. 내가 얼마인지도 알고 이게 이 정도면 비싸다 싸다의 그런 개념이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로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놓고 그리고 그 환전한 돈은 사실은 가서 쓰다 보면 이게 돈인가 그냥 얼마를 썼나 그때그때 계산도 안 되고 그냥 뭐 이 가격인가 보다 하면서 좀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요. 특히나 미국 갔을 때는 1달러니까 이게 환율로 하면 한 1100원 정도 하는데도 1000원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한 7달러, 7000원, 8000원도 그냥 그렇게 막 우리가 7000원, 8000원 쓸 때만큼의 기분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환전한 돈보다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원화로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전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맛집이 한 끼가 20달러예요. 그러면 나는 하루치의 식비를 60달러로 보고 그리고 60달러를 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루 예산이 120달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 사실은 뭐 조식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나는 원래 아침 안 먹는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제가 거기 가서 뭔가를 더 먹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조금 더 사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끼 식비에 3을 곱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여윳돈을 가지고 가면 하루에 놀기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제가 이때까지 해외여행 갔을 때 가장 실패 없는 예산 짜기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은 이 돈이 우리나라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쓰는 감각도 없어지고 좀 막 쓰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니냐면 이걸 제가 찾았어요. 버린 줄 알았는데 제가 2박 3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뭘 썼는지를 다 쓴 거예요. 여기도. 제가 환전을 여기다가 해갔는데 여기에다가 그거 쓸 때마다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총 600달러를 환전을 해갔을 때 오늘 뭐 벌써 100달러를 써버렸다. 뭐 아니면 200달러를 써버렸다 했을 때 다음 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행 가셨을 때 뭐 수첩이나 이런 거 좀 저는 네 너무 더럽게 썼죠. 어쨌든 수첩이나 이런 걸 가져가셔서 좀 그때그때 아니면 휴대폰 요즘에 휴대폰이 아주 좋으니까 휴대폰에다가 매번 몇 달러를 썼는지 얼마만큼 썼는지 좀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산 짝이라는 게 좀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좀 획일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항공권 같은 경우도 저는 8만원에 마카오 왕복을 끊었지만 누구는 20만원, 30만원을 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갭이 벌써 20만원이 나는 거예요. 나는 8만원, 그 사람은 30만원. 그럼 벌써 22만원이나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잘 짜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은 먹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지내는 호텔, 뭐 누구는 게스트하우스도 괜찮고 누구는 뭐 그냥 에어비앤비도 괜찮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나는 호텔에서 꼭 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한국에서 최대한 좀 구매를 미리 하시는 게 당황하지도 않고 좀 편한 방법이니까 그거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